먼저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상대방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 경기도지사직도 사퇴하고 내일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동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 본선을 위한 플레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TV토론이 임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홍 후보님께서 우리 후보로 뽑혀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토론하게 하게 되면 TV토론에서 무엇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시겠습니까? 우선 첫째가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를 좀 더 우리 당에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허점을 파고들어야 그게 첫째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저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자기 선거법 위반 소송할 때 변호사 비용 대납 그것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게 2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유야무야하고 이낙연 후보가 지적했다가 유야무야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포퓰리스트죠. 전형적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후보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다. 지금 국가 채무가 무려 천조시대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본주택, 기본 소득인지 그거로 국민들한테 퍼줄국림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점을 내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비리와 도덕성 주로 공격하시겠다 그러는데 홍 후보님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원 의원님이 저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라는 말, 그게 상대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상대방을 잘 알아야죠. 그러면 지금 특히 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왜 이러한 도덕성이 엉망이고 파퓰리즘 공약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다 알 텐데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게 이제 정교도 세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40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국 사회의 중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언제나 40대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교조 교육받은 그 밑에 세대 2030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달라진 게 2030 세대는 지난번에 인원고 사태도 있었고 정교조에 반발하는 그런 아주 개성 있는 세대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문제. 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요. 제가 40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유는 도덕성 형편없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이 당 저 당 다 못 믿겠다. 근데 이재명은 뭐라도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이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이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이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월 상품은 다 이월 상품이죠. 지금 이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2030이 왜 홍준표한테 지금 열광을 할까요? 여론조사 전부 로데이터 한번 보시죠. 40대, 50대까지 지금 홍준표한테 와 있습니다. 저 주도권 있으로 두 분이 질문에 이따 또 질문할 테니까요. 자, 윤석열 후보님. 자, 이재명 후보를 무엇으로 TV 토론에서 공략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그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 토론 붙으면 이재명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이 4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왕처럼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역대급 검사, 훌륭한 검사를 해오셨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지피지기라는 걸 늘 자신의 철학이자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아마 몸에 새기셨을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상대가 이제 이재명인데요. 이재명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뭘 하느냐? 제가 아까도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막 연결됩니다만은 이재명은 우선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하나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 요즘 SNS 상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정치인들 매번 세상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삶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서민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서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저 운동권 엉뚱한 저 이상주의 공리공론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그래서 이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 그랬죠? 공평한 파멸이라도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런 정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놓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TV토론이나 앞으로의 후보로 만약에 되시면 본선 경쟁 과정에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질문에 딱 맞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저는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랄 때 조금 부모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클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8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금수저로 오릅니다. 그 시절은.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됐던 또는 뭐 변호사로 바로 개업을 했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당한 또 그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변호사를 하면서 그 시절의 변호사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공평한 파멸을 원하는 그 지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순 둘순은 있습니다만은 공정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 다른 분에게 질문하라고 지금 사회자가 압박을 많이 주시니까 이 토론은 다음번 제 주도권이 오게 되면 또 질문을 할 테니까요. 충분히 생각을 해오십시오. 다음번 토론까지. 자, 홍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파멸을 바라는 이 이재명 지지층의 일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내가 다음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내가 그 복수를 애들한테 참 무참하게 한번 펴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고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런 이재명이 예.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우리 홍준표 분이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 개혁 7대 공약 발표하셨더라고요. 오늘. 예. 예. 그 중에 공매도 예.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를 완전 폐지하겠다 그러셨다가 저하고 토론 때 예. 불법 공매도, 차입 공매도 이런 것만 폐지하고 그런 것만 규제하고 공매도 자체는 완전 폐지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오늘 또 완전 폐지로 돌아서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큰 자본시장을 가진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공매도 금지 완전 폐지는 안 하거든요. 예, 예. 그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완전 폐지해버리면 예. 그러면 이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문에 우리 뭐 동학개미,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때 개미 투자자들 피해 보면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예. 너무 급진적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유승민 후보님하고 토론하고 난 예. 뒤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경제팀하고 쭉 토론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경제팀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그 하나 가지고는 투자 메리트가 우리나라가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 후보님을 돕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예. 근데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요즘은 다 이렇게 풀려 있어가지고 예. 다들 이렇게 뭐 이 세계 시각에 따라 시차가 다르지 다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규제를 예. 우리만 할 경우에 그 효과가 지금 홍 후보님 돕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더 평가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매도 정도 금지해도 괜찮을 거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만. 유 후보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정통하니까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홍준표 후보의 제 공약을 보고 홍준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공매도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다 있는 제도인데 우리 주식시장이 뭐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공매도에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공짜로 사가지고 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매도에 우리 그 개미들, 저도 뭐 그 주식을 좀 하는데 공매도 뭐 이거 나올 때마다 정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규모로 공매도를 치면 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다. 한번 보시죠. 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모양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 제도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 부추기게 하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또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3천이 깨져가지고 지금 또 불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기사를 보고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에 정말 잘 올렸다. 공매도를 정확하게 후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2030들이 집값 올랐죠? 뭐 이러는 바람에 앉아서 알거지가 됐다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좋은 직장 뭐 별로 좋지 않은 직장 다녀봐서 월급 모아봐야 안 된다는 거 알고 2030이 비트코인에 매달리고 주식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에 매달렸더니 공매도 한 방에 그냥 돈 달아나고 하니까 이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홍준표 후보가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이거 잘 아는 분이 이 코멘트를 한번 했어요. 보시죠. 네. 예, 그 이현주 저는 이건 오랜만인데. 네. 이현주 공매도 폐지 선언 홍준표 정책 순발력 이재명 능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요. 페이스북에 오늘 홍준표 후보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 매우 반갑다. 코스피 3000이 무너지자마자 신속히 이런 반응을 낸 걸로 봐서 캠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을 가진 것이라 했다. 저하고 이제 보는 시각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아마도 많은 동학개미들의 반응이 뜨거울 듯하다. 피부에 와닿는 얘기에 반응하는 젊은층이 왜 홍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도 공매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네요. 뭐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 공매도 폐지는 굉장히 저는 파급력이 있다고.